행복한 교육 이야기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로 탐방을 떠나보기로 해요. 강화 북언리 고인돌입니다. 강화도는 고대부터 서해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고 교차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가 유통 발전되므로 경제도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강화도에 고인돌을 많이 만들 수 있었고, 삼국시대에는 백제, 고려 신라가 번갈아 가면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어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면서 빈부의 차가 생겨나고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노예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인돌은 지배자의 무덤으로서의 기능, 제사 지내는 제단의 용도나 묘표석으로서의 기능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곳은 제사 지내는 제단으로 추정한답니다. 방형식은 북방식으로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지상은 땅을 파지 않고 돌멩이 2개를 괴고, 그래서 갬돌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위에 덮개돌을 얹었습니다. 고인돌은 2000년 12월에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어요. 우리나라엔 4만 개의 고인돌이 있고, 남한에는 3만 기, 1만 기는 북한에 있어요. 강화도에는 157기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70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어요. 강화 고인돌은 남한 전체에서 제일 큰 것이라 거성문화라고 합니다. 덮개돌은 무려 53톤이나 되는데 성인 남자 800명이 만들 수 있는 크기랍니다. 이 고인돌은 3000년 전에 만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강화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강화도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은 확인이 되는데 유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대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적은 조개껍질 무덤이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적은 고인돌입니다. 강화도에는 단군 유적이 2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이산 참성단이 있는데, 단군이 산을 쌓고, 또 하나는 전등설화가 있는 곳으로 산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곳이 정족산성 또는 삼낭성이라 해서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역사시대는 고려시대나 되어야 나옵니다. 삼국시대에는 백제 땅이 되었다가, 고구려가 남하에서 고구려 땅이 되었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신라 땅이 됩니다. 강화라는 이름은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어요. 올해가 강화가 건국된 지 1100년이 됩니다. 강화도는 아무것도 없던 섬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을 받아 당시 고종임금이 개경에서 강화도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39년 동안 강화도가 고려의 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놓은 일인 문화적 사업이 2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는데, 팔만대장경은 정식 이름은 아닙니다. 장경판이 8만장이 넘죠. 고려 제조 대장경이 정식 이름입니다. 제조란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죠. 고려는 이미 대장경을 만들어서 대구에 있던 부인사 절에 있던 것을 몽골군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강화에 와서 다시 만들게 되는데, 대장도감 지방은 불교 도감으로 해서 16년이 걸려 완성된 것을 강화도에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인사로 갔을까요? 그것은 고려 말에 왜구가 강화도까지 침범해서 약탈을 하고 불을 지르고 사륙을 했대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강화도에 있던 것을 해인사로 옮겨버렸답니다.
세 번째는 고려자기가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려자기는 전라도 강진에서 만들었는데요. 배로 운반해서 귀족 왕족들이 사용하다가 무덤 속에 같이 묻혔던 것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39년 버티다 몽골에 항복을 해요. 몽골은 항복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강화도에 지은 궁궐과 성을 모두 헐으라고 말이죠. 강화도는 폐허가 되고 고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게 돼요. 강화도에는 3명의 왕과 왕비의 룸이 있습니다. 고려 왕릉은 모두 북한에 있어서 남쪽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항복한 사람들은 개경으로 돌아가고 반발한 사람들은 산불초가 되어 진도로 갔다가 제주도까지 가게 됩니다. 강화도는 이제 역사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연무당 예터. 초지진에서 시작된 강화도 조약의 역사는 연무당에서 시작되는데요. 강화산성 서문 건너편에 있는 연무당은 병사들이 훈련하던 집무영이 좁아서 고종 7년 1870년에 새로 세운 건물로 지금은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 1873년에 대원군이 물러나고 1875년에 운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강화도란 곳은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목숨을 부지하는 최후의 보루 지역이었죠. 민시정권에 의해 강화도 조약이 이곳에서 체결됩니다. 1876년이죠. 다른 말로 병자 수호 조규,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합니다. 조약의 내용은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청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산, 원산, 인천 3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해복권을 인정하고 해양 측량권을 허용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암울했던 과거사를 잊지 않기 위해 이곳에 기적비가 세워져 민족 자조의식을 더 높이 간직해야 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 궁지. 고려 궁지 안에는 고려시대 것이 없고 조선시대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려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입구에 들어가는 문밖에 없습니다. 승평문. 오를 승인데요. 오르면 평화로워진대요. 여기 사셨던 왕이 평화롭게 사셨을까요? 이 문은 원래 개성에 있던 궁궐의 남쪽에 붙어 있던 문 이름입니다. 그곳에서는 평화로웠겠죠? 몽골이 침략해오기 전에는요. 강화도로 1232년에 몽골이 2차 침입이 있기 전 수도를 옮겨와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개성에 있는 궁궐 못지않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39년 동안 살면서 몽골이 여러 번의 침략을 해왔지만 강화도 땅에는 한 번도 발을 못 디뎠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다를 건너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목민족인 몽골이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았죠. 강화도가 조수간만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9m에서 10m 정도랍니다. 갯벌이 막아주고 빠른 물살이 막아주고 그래서 몽골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한 70% 차지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에 징기스칸의 후에 바로 몽골족들은 유럽으로 정복 전쟁을 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병력을 불러서 고려로 치러 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강화로 못 들어왔다도 맞고 안 들어왔다도 맞아요. 여하튼 강화도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강화 유수부 동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공터 안에 있던 조선시대 관아 건물로
오늘날의 군청과 같습니다. 강화부는 조선 인조 4년 강하 유수부로 승격되었는데 유수부 동헌은 이 무렵 이방청 등과 함께 지어졌으나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아닙니다. 조선시대 강하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자 조선은 한양을 지키기 위해 군사 위성도시를 구성하고 그곳을 유수부라고 불러요. 강화 유수부 이방청. 고려공터 강화 유수부 동원 앞에 있는 조선시대 관아 건물입니다. 디귿자형의 80평쯤 되면 특히 햇빛이 잘 드는 건물입니다. 이방청이란 육방의 하나인 이방이 법전과 군무를 제외한 여러 가지 사무를 보던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화 등기소를 사용하다가 1975년 수리 복원하였습니다. 외규장각. 고려궁지 안에는 조선시대 정조가 궁궐 안에 세운 왕립도서관으로 규장각이 있습니다. 당쟁으로 인한 사도세자의 죽음을 묵도하고 규장각을 새로운 정치기구로 이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정조 자신의 상징물을 보관하고 국내의 수많은 서적들을 망라해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했던 규장각은 왕권의 상징이자 핵심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정조는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만들어서 영원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게 했습니다. 정조는 이렇게 귀중한 물건들을 왜 강화도에 보관했을까요? 강화도는 이미 고려시대 몽고군에 맞서 40년간 항쟁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난리가 일어날 때 국왕들의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물살이 급한 해로와 더 넓은 갯벌이 있어 천년의 요새라 정조는 이런 강화도야말로 최고의 안전지대라 믿고 외교장각을 설치했던 것이지요. 1866년 11월 19일 병인양요 당시 외교장각은 프랑스군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외교장각에 보관된 서적을 비롯한 360여 점의 기종품을 약탈해 본국으로 우송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우리나라 고속철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외교장각의 약탈한 책들 중 한 권을 반환하면서 외교장각의 존재도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 책은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의 묘소인 희경원 조성사업을 기록한 희경원 원서도감 의궤였습니다. 120년 만에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의궤는 의식과 계범이라는 뜻으로 즉 중요한 의식이 있으면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 국가의식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의궤 자체 값어치도 크지만 프랑스에 가 있는 의궤는 의미가 각별합니다. 의궤는 보통 관청에서 보관하는 분상용과 왕실 보관용으로 어람 의궤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분산용만 남아있는데 비해 프랑스에 가 있는 것은 어람용 의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외교장각 건물은 오랫동안 발굴조사를 거쳐 2002년에 겨우 그 자리를 찾아 복원한 것입니다. 진, 보, 돈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효종임금 때 강화도를 나라의 반란이 있을 때 왕실이 피난 가는 곳으로 지정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먼저 행궁을 짓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시설을 강화해요. 강화가 적에게는 두 번 다시 함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남쪽과 서쪽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배를 댈 곳이 없대요. 동쪽 해안에 해안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군사기지를 설치해요. 5개의 진과 7개의 보, 12개를 동쪽 해안에 집중 배치를 합니다. 물론 남서 북쪽에도 설치를 하겠죠. 배치를 하고 나니까 간격이 너무 넓었대요.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돈대입니다. 돈대는 해안 초소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돈대는 보통 2명에서 3명이 근무를 합니다. 하나의 진이나 보가 3개에서 5개의 돈대를 관할했습니다. 그럼 진과 보는 어떻게 다를까요? 진의 시작은 청해진입니다. 충청도에는 통일신라 시대 때 당황진이 있었고 강화도에는 초지진이 설치되고 있었어요. 국경 또는 변경 지역에 설치된 군사 행정기관을 진이라고 합니다. 보는 고려시대 때 나타납니다. 고려시대 때는 보가 진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강화도에는 서로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진의 지휘관이 계급이 조금 높았습니다. 품위가 높은 사람 보통 1진에 150명에서 200명의 군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초지진은 없어지고 초지진에 속한 돈대만 남아있어요. 광성보 역시 없어지고 광성보에 속한 돈대만 남아있어요. 돈대는 지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원형, 타원형, 사각형 지형을 이용해서 쌓았답니다. 1800년대는 서양에서 침략을 해옵니다. 프랑스는 1866년 강화대교를 지나 읍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병인양요가 일어나게 되죠. 외교장각의 왕실과 관련된 책, 문서, 물건 등이 6천여 점이나 있었는데 프랑스는 그중 340점만 가져갑니다. 나머지는 불태워버렸대요. 가지고 간 것이 의궤라는 책입니다. 297권의 책과 물건을 가져갑니다. 2011년 강화도를 떠난 지 145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1871년 미국이 초지로 상륙해서 점령하고 다음날 덕진진 광성보에서 어제현 장군이 싸웠습니다. 전투에서는 전체적으로 졌지만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기가 형편없었습니다. 조선은 전사자가 350명, 미국은 3명이에요. 어제현 장군의 깃발은 각곳돈대에서 볼 수 있는데 진품은 1년에 한 번만 전시해요. 전등사, 정족선성 안에 있는 사찰입니다. 고구려 시기부터 여러 차례 사찰이 세워져 이름을 바꾸고 낡고 흔 것을 손질하여 고치게 된 것입니다. 고려 총멸왕 때 정화공주가 옥등과 대장경을 시주하면서 전등사로 불렸습니다. 조선시대 병인영요 때에는 양훈수 장군이 이곳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조선 광해군 때 낡고 흔 것을 손질하며 고친 것입니다. 삼랑성의 원래 이름은 발이 3개 달린 솥을 엎어놓은 모습의 정족산성입니다. 먼 옛날 당군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 특히 한강 입구에 위치한 강화도에 주목하게 됩니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 세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튼튼한 성을 쌓아서 외적들이 이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각각 새 봉우리를 맡아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세아들과 함께 성을 쌓았어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성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랑자를 써서 삼랑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삼랑성 안에서 나부상의 전설이 깃든 대웅전과 범종,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사고를 볼 수 있습니다. 전등사 대웅전은 부처님을 모시는 건물입니다. 정족산 사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고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일종의 도서관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대 태조 이성계부터 25대 철종까지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고려 말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국가의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던 서고, 강화의 정족산, 무주의 적성산, 보관의 태백산, 평창의 5대 산에 있었습니다. 원래 강화에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모두 불타고 전주에 하나만 남게 된 사고.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삼랑선 안에 사고를 재설치하게 됩니다. 정족산에 있는 스님들이 관리합니다. 병인 양료 때는 땅에 묻어 숨기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